꽂혔지. 내가 매년 이렇게 상추를 하긴 하는데 되게 예뻐요. 이 바질 이 향 좀 맡아봐. 여기 딱 뜯는 순간 향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올여름 되면 나무처럼 이렇게 커. 나 너무 행복해요. 여기 있으면서 그냥 뭐 꼭히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가끔 내가 막 마음이 답답할 때 여기 와서 이제 혼자 앉아 있거든.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너무 좋은 거야. 전체 서울시가 거의 쫙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 맞죠? 와. 선생님, 근데 제가 이렇게 같이 따라와서 좋죠? 이 마지막 퇴근길이 혼자 집에 왔으면 되게 쓸쓸했을 텐데. 그 마지막은 아이들하고 좀 끝까지 보내고 싶었는데. 왜? 그냥 네가 와서 좋다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혜령 씨랑 이렇게 마지막 보내서 너무 좋다. 절대 우리 말 안 하다가 한 몇 년 안에 우리가 막 이렇게 말을 튼 거잖아. 나는 그게 더 신뢰가 가고 그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12년 정도 선생님 고객이었는데 말을 튼 거는 한 3, 4년? 맞아. 근데 혜령 씨는 왜 그렇게 낯을 가려? 제가요? 아니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직업이 그런데 제가 낯을 가린다고요? 난 낯을 가린다고 봐. 그 구독자 여러분도 진짜 그런 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 혜령 씨가 낯을 원래는 가린다. 그런데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되게 친절한 편이다. 여기 요즘에 살구가 너무 좋잖아. 살구, 요즘 살구가 나오는 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살구를 이렇게 슬라이스로. 아, 라임이구나. 라임은 그냥 이렇게 약간 짜서. 요거는 자몽하고 해가지고 조금 항상 내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놓거든. 요거는 부으면 그냥 끝나. 우와.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아, 땡큐. 근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고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만큼 그렇게 수고한 건 아닌 것 같아.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지. 4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수고하신 거죠. 또 마음에 안 들어? 머리가? 헤어 디자이너가 좋은 게 이런 거잖아. 중간중간 머리를 중간중간. 만져가면서 아니야, 괜찮아. 자, 아니야. 선생님 드셔. 한 먹어. 한번 먹어. 우리 집 상추하고 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야, 서울에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먹고 싶은 채소들 키우면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지금 런던에 가서 뭐 가드닝을 한다는 생각을 한 것도 제가 부산에서 원예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원예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게 87년에 땄어. 17살? 요럴 때지? 그때 미용 자격증 같이 딴 거야. 원예 자격증하고 미용 자격증을 같이 땄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원예사를 하기에는 나무를 깎아 놓으면 1년 기다려도 2년 기다려도 또 클 때까지 기다려도 그 쉐입을 보기에 너무 힘이 좀 들더라고. 내가 성격도 그런 때는 급하거든. 작품을 금방 봐야 돼. 금방 하고 그게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었나 봐. 근데 머리는 금방 작품이 나오니까 제가 미용실 어느 앞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똑같이 가위를 만지는데 작품이 한 20분 만에 틀려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녕히 계세요 막 나오고 하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그걸 작품으로 봤구나. 네네. 아, 미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저기 가서 바닥이라도 쓸면 또 조금 머리라도 좀 감겨주면 좀 기술을 좀 익혀서 그러면 좀 내가 좀 경제적으로 좀 접근성이 좀 훨씬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우리 집도 너무 가난했었고 미용실의 원장님이 탁 하는데 돌을 딱 해서 바로 딱 이렇게 주머니에 탁 넣는 걸 봤어. 아, 이게 이렇게
쉽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 근데 그게 좀 적중하기도 했었어. 17살에 시작을 하셔서 선생님 샵이라고. 한 게 24살이에요. 그때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졸업을 해야 되잖아. 내가 19살에 졸업을 했잖아. 그게 88년도야. 88년도에 졸업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트레이닝하고 미용 좀 하고, 그때 이제 김한선 씨 모델 제일 많이 할 때가 그때였었고 90년 5월인가 그때 군대를 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23살 말 24살 초에 샵을 오픈한 거예요. 와, 군대 갔다 와서 그냥 샵 네, 오픈한 갔다 거예요? 와가지고. 처음에 진짜 문 앞만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지 다른 매장에 들어가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어디에서 열었어요? 부산 남천동.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에? 그때 남천동이 엄청난 그 부촌이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29에 내가 미국을 갔으니까. 그리고 그 5년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지. 남천동에 그리고 열면서부터. 그리고 그게 샵이 하나일 뿐만이 아니라 해운대에도 열었고 남천동에도 조그만 살롱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막 그랜드 피아노도 중간에 갖다 놓고, 그게 5년 안에 다 이루어진 거야. 와. 희한하죠. 그리고 좀 더 큰 데로 옮겼을 때는 더 많이 벌어질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너무 우아하게 하고 피아노도 있고 막 그때 피아니스트 와서 피아노 치고 막 그랬었어요. 한 그랜드 피아노, 여기는 휴게실, 여기는 머리를 하면 이쪽으로 와서 피아노 들으면서 휴게하기. 그래서 그 피아니스트가, 재즈 피아니스트가 오면은 드레스를 갈아입고 거기 와서 피아노 치고 이러면 손님들이 컵에다가 티 붓고 이랬다니까. 빠마 말고 염색하고. 진짜 살롱이었네. 예. 서울에 그 이철 헤어컷 원장님이 있어. 나 이 얘기는 꼭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일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저희 미용실에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고 좀 컨설턴트 좀 해달라고. 그때는 이제 부산 사람은 서울 사람이면 단 줄 알았잖아. 갔더니 지금도 이 그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너희 살롱은 큰 토화분에 꽃을 이렇게 꽂아놓고 그 그랜드 피아노 있고 그 타일, 이태리 타일 서울에도 상상할 수 없는. 지금도 누구를 만나도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이거 자본주의 질문인데 미국 가기 전에 얼마 정도 보셨어요? 미국 가기 전에 잠깐만, 내 좀 생각해 볼게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내가 볼 때 거기 있을 때는 한 4천만 원 정도 벌지 않았을까? 그 시절에? 네, 그 시절에. 한 달에 4천만 원? 네, 한 달에 4천만 원. 순수익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벌어서 거기다 다 부었나 보다. 인테리어하고 이러는 거. 벌어서 거기다 다 부었다기보다 자꾸 어릴 때부터 그런 허영심이 있었던 것 같아. 나의 허영심은 그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허영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꼭 요렇게 하면 손님이 이만큼 오게, 이거는 일절 아니었어요. 그냥 아름다움에 대한 허영심,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돋보이는 부분에 대한 허영심. 남자가 머리를 웃고 가던 시절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꾸 더 키우고 싶다. 뭔가 좀 이 직업이 얼마나 남자가 했을 때 멋있는지를 자꾸 그런 어떤 거를 하고 싶었었던가 봐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남천동에 열고, 네. 군대 갔다 와서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생업. 예, 그게 이제 생업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도 너무 그 가정 자체가 뭐 원만해지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형님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아파트 뭐 이런 거 대출을 받아서 막 홍보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큰 욕심을 계속해서, 저는 테크니션이고 형은 뒤에서 이제 막 그런 어떤 것들을 서포트 하시노라고. 사실 내가 그게 미국을 가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형이 너무 나한테 기대하는 게 많고 그 어깨에 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나중에는 형을 역으로 내가 서포트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모든 가정을 역으로 서포트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는 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미용을 하고 싶어요. 예쁘게 머리 하고 막 이런 게 나는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 그게 경제적인 어떤 것으로, 금전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저녁 되면 그렇게 점심도 못 먹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형은 전화가 딱 오면 오늘 얼마 벌었니? 이런 식이니까. 오늘 매출 얼마 올랐니? 이런 식이니까
하루에 그때 60명, 70명씩 파마를 말고 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막 손이 막 파마액 때문에 막 진무를, 그때 장갑 낄 시간도 없었어요. 파마 장갑 낄 시간도. 그때 형이 저보고 그 얘기까지 했어. 너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오늘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 잔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 얘기까지 하고, 근데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고 맨날 미용실에 갇혀서 일만 했었었던 거지. 어느 순간은 아, 내가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예 못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거기서 탈출을 너무 하고 싶었었어. 그게 이제 미국에 갈 그 굉장히 큰 어떤, 포지션.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탈출하고 싶다. 날 찾고 싶다. 그때부터 아마 내가 좀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는 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 99년도에 내가 미국을 넘어갔을 때 왜 넘어갔냐면, 맨날 미국에서 오는 무슨 브랜드에서 아티스트들이 와서 우리를 세미나를 해줘. 큰 돈을 내고 가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보면 내가 볼 때 만족치 않아. 밑에서 보고 그 사람들은 온 더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맨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걸 27, 8 요런 나이에 아, 내가 가면 되지. 가서 부딪혀야지. 한번 대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내가 그때 미국을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때 29. 일단은 워킹 퍼밋을 받아야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 코스메탈리지스트 라이선스, 미용사 자격증, 그게 책 2권으로 해가지고 거의 내가 볼 때는 영어로 시험을 쳐야 되니까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딱 자격증 따자마자 베버리힐스 이제 취직하려고 그래 100몇십 군데를 다녔어. 샵을 베버리힐스에 통역관을 데리고,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딱 물어보는 거 딱 단 하나. 너 손님 있니? 손님 있으면 들어와도 돼. 스테이션 줄게. 그 손님이 어딨어. 그리고 베버리힐스가 커트 한 번 하면 200불씩 그때 그 당시에 했는데 내가 200불씩 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지금도 200불이 큰데 그때 200불. 와, 베버리힐스 건너편에 어디 있는 그런 데는 취직하기 싫어서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최고하고 대결을 해보고 싶었단 말이지. 한 100몇십 군데를 다니다가 그 로데오 거리 있죠. 거기에 이제 통역관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툭 앉아가지고 다시 한국 돌아가야 되나 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이제 취직이 안 되니까. 그래 결국은 로데오 거리를 투벅투벅 걸어 내려서 이렇게 가는데 아베다 살롱이었어요. 아베다 아시죠? 아베다 그 살롱에 너무 낯익은 분이 아티스트가 계신가 할아버지예요. 근데 거기서 머리를 하고 계시는 거야. 폴 미첼이라는 그 어떤 브랜드의 아티스트였는데 비디오로 보던 사람이 거기서 좀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거기서 그래서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 나 여기 너무 베버리힐스에 취직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왔고 지금 다 준비됐다.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안 받아준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듣더니 그러면 내가 아는 살롱에 추천서를 하나 써줄 테니까 네가 거기를 가겠느냐. 그래 그분이 너무 영국 글씨체로 다 해가지고 이 애가 너무 열정이 많고 막 이런데 니네 살롱에 한번 해주겠니 해가지고 내가 그 추천서를 들고 들어간 게 베버리힐즈 제일 처음 들어갔던 가버트 아틀리에라는 살롱이에요. 거기서 내가 미국을 맛봤어. 원래 그 헤어를 하시던 분이 컬러리스트였어요. 그 주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컬러리스트로 엄청나게 막 그때 막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오고 막 이런 살롱이었거든. 그런 사람들을 얘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처음에는 거기 가가지고 2개월 동안 의자에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머리를 안 자르려고 해서 손님이 있어야 말이지. 그 말이 맞더라고. 너 손님 있니? 있으면 스테이션 줄게. 그 말이 맞더라고. 2개월 동안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 일하는 것만 보고 점심 먹으러 갔다가 들어오고 그러고 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또 퇴근하고 이건 거야. 이렇게 해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내가 스튜어트한테 편지를 썼어. 나 한국에서 경영도 해봤고 모든
모든 걸 다 해봐서 네 마음을 너무 잘 안다. 내가 이 편지를 썼을 때 네가 그냥 이렇게 꾸겨서 넣을지도 알겠고 손님 못 준다 했는데 여기 왜 왔니? 하면서 그냥 나를 디나이 할 줄 나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다 알고 있지만 나한테 손님 한 명만 붙여줘. 내가 그랬어. 근데 그게 터칭이 됐나 봐, 그분한테. 그 다음 날부터 손님을 막 붙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컬러하고 나면 스타일, 컬러하고 나면 뭐 드라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내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야. 그때 했던 배우들이 사만다 역할을 했던 섹스 앤 더 시티 사만다 역할을 하셨던 지금은 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뭐 그런 분들, 뭐 세라 미첼 갤러. 김사랑 씨, 김사랑 씨도 그 가버트 아탈리에 그때 너무 예쁘게 들어. 미국 사람은 미모가 아니야. 김사랑 씨가 딱 들어가 반짝반짝반짝. 키도 크지. 미스 코리아잖아. 배두나 씨도 그때 베버리힐스에 와가지고 머리 하시고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꼈는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욕심이 나는 게 한국 어차피 돌아갈 건데 여기 미국에 잡지에 이름 한 번만 나면 한국 돌아가자. 그때 티파악이었거든. 내 이름이 태양이니까 이니셜 T를 그게 나왔어. 티파악이 멜로디 토마스 스캇이라는 그 배우의 그걸 하고 나서 그 머리를 내가 커트를 쳐줬다는 게 이름이 나왔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웃음이 나더라고. 그러면 TV쇼에 한번 나가면 또 한국 돌아가자. 그게 몇 년 만이었어요? 한 2년? 엄청나게 빠른 거였었어요. 언어는 미용실에 일하면서 다 배웠어요. 노 잉글리시맨이 내 별명이었어요. 손님들이 오면 노 잉글리시맨한테 커트하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안 밀더라고 영어가. 나 어떻게 잘라줘? 나 어떻게 해줘? 그런 거는 다 알지. 아유, 하루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그냥 했는데 스튜어트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 그 옷 입고 왔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입고 왔다. 왜? 하면서 이랬더니 너 오늘 나랑 TV쇼에 나갈 건데 갈아입으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야. 너무 캐주얼하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갈아입고 왔어. 아침 방송 토크쇼에 모델들이 크리스마스에 머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주는 한 파트인 거였던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때 ABC 방송국을 처음 가본 거예요. So what you have here is this is T, who's our creative director at the show. The first thing they have to do should be easy and fast at home. You should do this at home yourself. Now this little item is about $45. But you can also get it at the drugstore. So if you want up to your 90210, then you're gonna be okay. Easy to do. Hey, can you see that? Yeah. Oh, that's Beautiful one. pretty. They will. Oh, okay, you know what? They right there. I'm playing with it, and you just slip those in like that, and then we have another nice little updo. And I love to see these are so beautiful, just like beautiful crystal fancy party. 그걸 딱 하고 나니까 또 미국에 왔으면 지난번에 내가 맨날 티켓만 끊고 이렇게 봤던 그런 헤어쇼 정도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욕심이 계속 생겼거든요. 이미 그렇더라고 사람이. 생각했던 그 쇼가 있어. 그 한국에서도 그 쇼에만 제발 섰으면 좋겠다는 정말 그 꿈이 있었던 그 쇼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IBS 뉴욕 쇼예요. 불과 몇 개월 만에 뉴욕에서 전화가 왔어. 뉴욕에서 스튜어트한테 전화가 딱 왔다는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딱 예감에 그걸 이렇게 딱 받으면서 이건 뉴욕 IBS일 것 같다는 예감을 딱 하고 딱 전화를 받았어. 딱 하는 말이 우리 3월 달에 뉴욕 IBS 헤어쇼가 있는데 너 혹시 할래?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러면 너 나한테 얼마 줄 거야? 아니 돈을 주고라도 가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럼 너 나한테 얼마 줄 거야? 이 소리를 한 거야. 그랬더니 너 얼마 받고 싶은데 이러니까 내가 그때 하루에 2,000불인가 그렇게 불렀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알았다. 그럼 전화 끊어버리는 거야. 전화를 그걸 끊고 나서 돈 너무 많이 사흘을 잠을 못 잤잖아. 이거 전화 다시 와야 되는데 그렇지. 다시 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전화를 하지는 못하겠는 거야. 사흘 만에 전화 온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딱 얘기하는 게 500불로 너 그거 측정했는데
500불, 500불로 측정했는데 어찌됐든 준비해라 이렇게 온 거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500불이 중요한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그 쇼에 선다는 것이 그때 비달 사순이라는 그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최고의 그거였었어. 그때 한 뭐 비달 사순 샴푸도 막 한국에 막 광고도 하고 이랬잖아요. 비달 사순 뭐 이래가지고 막 잡지에 딱 나왔는데 그 메인 스테이지에 비달 사순 영국 팀하고 우리 팀하고 같이 메인 스테이지에 서는 걸로 잡지에 나온 거예요. 내 사진도 나오고 거기에 팀 아시아 딱 이래가지고 뉴욕을 우리 베버리힐스 팀이 20명이 올라갔습니다. 비행기를 쫙 타고 올라가는데 정말 뉴욕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있는 그 비행기 이렇게 이제 랜딩하려고 하는데 와 나는 꿈을 다 이루었다. 스테이지에 서기도 전에 서기도 전에 나 꿈을 다 이루었다. 그거 하고 나니까 막 미국에 있는 막 한국 그 막 신문사나 막 이런 데서 엄청 오더라고. 막 그때 막 폭스 TV 이런 데도 왔었고 또 막 한국 신문에도 많이 왔어요. 뭐 중앙일보 뭐 이런 데서도 막 와가지고 취재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30대 중반이셨겠다. 30대 초반, 초반. 31살. 미국에 한참 있다가 이제 서울을 딱 오니까 좀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 어떻게 해요? 남자 디자이너에 대한 인식이. 그 인식이. 내가 할리우드에도 있었지, 베버리힐즈에도 있었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좀 알아줬어. 그치, 그래, 내가 딱 그때 만났네. 따끈따끈하게 해외에서 딱 온 디자이너. 그때 어떤 시리즈를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한 3번을 나갔거든요. 그게 패션 오브 크라이라는 프로였었어요. 그거 3번 딱 나가고 나서 그냥 뭐 내가 머리를 잘하고 뭐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운이 그렇게 되더라고. 완전 수직 상승해 버리더라고. 그러면서 한 1년 만에 청담동 1억 매출 올렸었던 것 같은데 달에 한 달. 그때 1억 매출이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이 시점 좀 와가지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운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운도 노력도 실력이 많이 없으면 했지만 노력도 많이 했지만 어찌되었던 그 주변의 분들이 응원해주고 이제 와서 마지막 길에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진짜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그게 다 밑받침이 돼서 오늘의 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날이 왔다. 선생님은 이렇게 사실은 남다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저는 미용인 중에서도 너무나 특이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보통 이렇게 미용실을 열고 체인을 열고 그 체인을 열면서 거기서 사업의 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도 아니셨고. 방랑하는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책임을 지고 무엇을 하는 것을 못해요. 자기 자신이 알아야 돼. 그걸 나는 이제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제자들을 키웠고 오늘 그 많은 제자들 그동안 어깨가 많이 무거웠어. 그래서 그럼 아까 전에 그 모여있는 그 후배들이 한 10몇 년 동안 계속 키워냈던 친구들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나는 사실은 이렇게 기술을 많이 가르쳐 줬다, 전수했다 이런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그거는 다른 원장님들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것인 것 같고 그러니까 100%를 보면 50은 기술, 50은 다른 어떤 문화적인 것이나 다른 어떤 방향 속에서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걸 더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가구도 이렇게 미용실 가구도 이렇게 옮겨보면 이거는 너 어떻게 생각하니? 조명을 한번 여기 한번 놔볼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뭐 미용하고 관계 있다고 그런 걸 다 관계 있어요. 색을 보는 심미안이라든지 우리가 업스타일 같은 거 할 때 그 어떤 구조라든지 또는 커트 선을 어떻게 섬세하게 자르고 여긴 좀 남겨놓은 그게 전부 다 가구나 이런 거 건축 이런 거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그렇게 저는 그게 미국 가서 더 훨씬 많이 보고 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가르쳐, 좀 더 세련된, 저만이 아는 세련됨을 좀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얘기를 듣는 사람은 선생님이 이 성공 스토리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힘들었던 일이 한 번도 없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동안 얘기했던 게 다 힘들었던 일이지. 미국에 그럼 101군데 다녀봐. 한국에 돌아갈까? 그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야. 자존심도 엄청나게 상하고 미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갈 그 쉬운 일이야? 아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머리가 선생님이 일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막 달려갈 때 선생님 안에서도 꼬꾸라질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기는 언제였어요? 있었습니다. 언제 뭐 이런 것보다 요즘에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나를 활짝 꽃피워주기도 했지만 네네네. 엄청나게 칼날이 오고 좀 사실 사람이 이렇게 되게 잘 나가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겸손함이 생각이 잘 안 돼. 그게 인생이야.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다 생각해요 저는.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가 느껴야 돼. 과거에 제가 뭐 어떤 한 방송으로 인해서 참패를 한 적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일어났는데 스타가 되어 있는데 하루아침에 일어나니까 완전 머리를 제일 못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전락이 된 그런 어떤 거였는데 스트릿 어택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다니면서 좀 머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캐스팅한 건데 그거는 우리는 섭외가 다 됐던 거. 섭외가 우리가- 됐던 분은 머리를 잘랐는데. 그렇죠. 우리가 다 스토리가 다 이미 그런 식으로 미리 전개되었던 거고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내가 그 얘기를 하면 핑계 대는 것 같고 해명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싫어서 일절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그냥 뭐 그랬는데 지금 좀 와서야 뭐 그렇게 숨길 것도 없고 그리고 모든 제가 뷰티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게리 뷰티, 예. 렌민 이런 네네 것도 그런 걸 하면서도 뭐 방송에서는 이쁘다 하지만 그들은 또 얼마나 또 그 하고 나서 또 별로 그 다음날 또 일어나 보니 또 이 머리가 그게 아니고 왜냐면 방송이라는 게 너무 스피디하게 지나가는 거니까 제 손기술로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땐 나도 막 이거 하면 이거는 제대로다 싶은 어떤 스타일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머리가 마음에 안 드셨다면 그거는 헤어 디자이너로서 정말 그거는 충실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내 자신이 어땠는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딱 깊이 있게 성실하지 못했다. 이거는 뭐 어떤 해명도 할 수는 없다. 정말 제가 그분들 통해서 제가 또 일어난 것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제 손길로 만약에 조금 마음에 안 드셨다든지 또 제가 미우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그거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용서해 주세요. 오늘 밤을 지나 내일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글쎄 나도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너무 궁금해요. 내일 아침에 내가 어떤 기분으로 내 베개에서 똑같은 침대에서 일어날까 그게 제가 가장 궁금해요. 한번 또 경험해 보는 거지 뭐. 또 첫 스타트잖아. 설레어요. 내일 아침에 어떤 기분일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내일. 항상 나를 필요로 하던 오늘. 내일은 어떨까? 퇴근했죠. 어쩜 이렇게 제목도 나하고 딱 맞냐? 퇴근했잖아.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를 믿고 제 의자에 앉아 주셨던 저희 고객분들도 이 구독자이실 테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잘 하고 있을 테니까 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언제나 행복하시고 그리고 감사한 말씀 전해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퇴근합니다.